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올 한 해 제가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클래프턴 패디먼이라는 미국의 비평가이자 독서가이고요. 평생 독서 계획이라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망라한 고전이라고 평가되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소설은 침투하기가 불가능한 소설처럼 보인다. 이 높은 산은 단숨에 걸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는 있다. 이 산의 정상에 오르면 아주 풍요로운 광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자, 단숨에 오를 수 없고 일단 오르기만 하면 풍요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는 이 책이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입니다. 이 책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더불어 20세기 전환기의 그 영문학사에서 그 문학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작이죠. 문학의 에베레스트라는 별명도 있고요. 또 제임스 조이스 작가를 비롯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워낙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컸던 탓에 문학의 우산이라는 평가도 받는다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거 대표적으로 아시고 계실 키워드일 건데요. 사실 제임스 조이스가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처음 썼던 것도 아니죠. 이미 19세기에 많은 작가들이 그 기법을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안나 카레니나의 그 혼자서 그 방황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1918년부터 신문에 연재를 시작했지만 21년에 음란하다는 이유로 연재가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 해에 그 여러 출판사들의 거절을 거쳐서 이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서 출간이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인 2022년이면 이 책 출간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저는 100주년이 되기 전에 이제 읽어보려고요. 자,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숨에 오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관련된 서적들이나 참고 자료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식들을 좀 갖추어야지 좀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율리시스라는 이 책을 좀 등반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필요한 운동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읽고 난 사람들이 말해주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저 나름대로의 읽는 방법, 계획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율리시스는 1904년 6월 16일 더블린이라는 한 도시에서 오전 8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일어나는 하루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예요. 고 외판혼을 하는 레오폴드 블룸과 그다음에 그의 아내 몰리 그리고 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오는 스티븐 더덜러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사전에 좀 독서의 근육을 키워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바로 그냥 읽기를 시작을 했다가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 같아요. 내용은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구조, 에피소드, 그리고 인물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지 않고서는 또 내용을 이해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읽어야 할 책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란 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하네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10여 년간의 여정을 그린 모험 스토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모험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갖은 고생 그리고 모험을 겪은 후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저는 이제 사실 거기까지만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향에 도착을 해서 그 상황을 보니 아내 페넬로페에게는 엄청난 많은 구원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천을 짜고 풀고 하는 과정을 계속하면서 구원을 거절했다는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일단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살핀 후에 이 처절한 복수극을 감행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예전에는 몰랐던 거거든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어떤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복수극을 펼친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읽질 않았던 거라서 이번 기회에 이 책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권이 늘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셰익스피어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오폴드 블룸은 조이스와 셰익스피어를 중재하는 인물이다라고까지 평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레오폴드 블룸에는 조이스의 셰익스피어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여기에 그 한 장을 셰익스피어에 대한 토론으로 장을 꾸밀 만큼 또 셰익스피어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또 작품이나 셰익스피어 관련된 정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틈틈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책들도 좀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적인 조이스의 작품들, 특히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반드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와 각 작품에 대한 간략한 해설, 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두 책이에요. 30분에 읽는 제임스 조이스, 그리고 하룻밤의 지식여행 조이스. 아주 얇고 컴팩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룻밤의 지식여행 조이스 뒤에는 더 읽기 이렇게 해서 더 읽었으면 하는 그 책들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대다수라서 저는 이 중에 이제 몇 권은 원서로라도 보기 위해서 주문을 해둔 상태고요. 나중에 도착하면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개받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에드먼드 윌슨이라는 미국의 어떤 상징주의 문학 비평가인데요. 악셀의 성이라고 상징주의 문학을 통해 본 현대 문학의 흐름이라는 책이에요. 주로 이제 1870년대에서 1930년도까지의 그 상징 문학들을 연구한 건데, 거기에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있거든요. 여기는 간단한 줄거리, 각 장마다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줄거리들이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몇 페이지 되지 않은 분량인데 아주 용이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텐데, 이 책도 아쉽게 절판이에요. 저는 이제 예전에 다행히 구해 놓아서 참고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책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책들도 올 한 해 율리시스를 읽기 위해서 그리고 율리시스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각 뭐 번역서들 앞뒤로 붙은 해설서라든지 이런 거 참고해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임스 조이스를 가장 많이 번역했다고 정평이 나 있는 김종건 교수의 그 어문학사에서 나온 제4개역판을 텍스트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또 김성숙 교수의 그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율리시스, 이 두 개를 참고해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이 이제 주요 텍스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제임스 조이스의 전기, 리처드 엘먼의 전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1959년도에 나온 제임스 조이스의 전기로는 좀 정평이 나 있는 저자이고 책이라서 이것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이스의 아내인 노라에 대한 그 전기예요. 브렌다 매독스의 전기인데 뭐 리처드 엘먼의 전기 속에 나오는 노라와 이제 브렌다 매독스의 노라는 조금 견해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어떤 점이 다른지 이것도 궁금한 점이에요. 제임스 조이스가 한눈에 반해서 율리시스에 나오는 몰리의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노라 자신은 한사코 싫어했다고 하죠. 노라는 율리시스보다는 피네기언의 경야? 발음이 어렵네요. 그 작품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서술 전략, 진선주 씨가 쓴 책인데요. 서술 전략은 율리시스는 어찌하였던 간에 구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좀 전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구조를 어떻게 짰는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저는 뭐 언어의 유희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다지 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고요. 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특히 그 오디세이아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끌어들여서 작품을 썼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은 교수의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 읽기, 여기도 제임스 조이스의 생애부터 각 작품에 대한 해설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고요. 다음으로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책이 프랑코 모레티의 근대 서사시라는 이 책인데요. 프랑코 모레티는 이탈리아의 비교 문학자이고 영문학자인데요. 근대 서사시의 부제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까지 근대 문학 속의 세계체제 읽기라는 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이론가들은 근대에는 서사시라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 서사시는 약간 규모가 큰 뭐 신화, 역사,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서사시라면 근대에서는 그러한 거대함이 없어지고 왜소한 개인의 운명을 쫓는 소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모레티는 그게 아니다. 근대에서도 서사시는 가능하다. 거기에 이제 율리시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세계냐? 거대한 소비의 세계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근대 서사시로서 율리시스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리시스 한 권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참고 자료들, 참고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올 한 해 율리시스를 한번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한번 쭉 읽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올 한 해 읽고 싶은 책 마지막 편으로 만나뵐 계획이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